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아울스쿨 프레젠테이션 스타일러 홍반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1000명 넘는 분들의 프레젠테이션에 코칭을 해드렸는데 너무 은밀하게 진행되었었나 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이 망한 이유 탑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월스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망한 이유 그 첫 번째, 빠밤. 뚜렷한 목적이 없다.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시나요? 학교에선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시켜서, 회사에선 상사들이 시켜서. 네, 맞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냐고 여쭤보면 80% 이상의 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니까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 보신 분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막 자료를 준비해서 한 10분, 20분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말하는 건지 목적이 없다? 준비해서 말하는 사람도 그걸 앉아서 듣는 사람도 다 힘든 겁니다. 이 기획이 10억의 매출 증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1억 투자 의사결정을 해달라는 건지, 내가 이렇게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승진을 시켜달라는 건지, 오늘 하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에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망한 이유 그 두 번째, 빠밤. 청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청중 분석을 하시나요? 규모가 1000명 이상인지 100명 정도인지 수십 명 혹은 4, 5명 정도인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나요? 물론 100명 이상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없으실 수 있죠. 하지만 수십 명, 4, 5명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청중들의 집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떨까요? 맞습니다. 청중이 많을수록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전문 지식 수준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원이 많을수록 지식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쉽게 말해야죠. 나이는 어떨까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교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어렵더군요. 1학년에 맞추면 5, 6학년들이 지루해하고 6학년 수준에 맞추면 1, 2학년은 딴짓을 시작하고 말이죠. 성별은 어떨까요? 국적은 어떨까요? 청중들의 관심사는 어떨까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걸 들어야 할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망한 이유 세 번째, 지루하다. 지루하다. 너무 뻔한 얘기죠? 이건 지루한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은 주제부터 지루해요. 처음부터 청중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니까 청중이 앉아있다고 치고 프레젠테이션 본론으로 들어가도 구성에 변화가 없어요. 단조로운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개그맨도 아닌데 이렇게 단조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어? 사실 우리는 이런 단조로움을 시각적 자극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발표자가 움직이는 등의 변화를 줘서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를 이어주는 스토리가 없는 것도 지루함을 만듭니다. 너무 긴 문장도 지루함을 배가시킵니다. 길게 말하면 가끔 주어와 서술어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망한 이유 그 네 번째, 안 들리거나 안 보이거나. 무대에만 올라가면 주눅이 드시는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선 꽤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경우에 더 안습이죠.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맨 뒤에 있는 청중이 보이실 겁니다. 그분 뒤로 2배의 거리에 있는 가상의 청중에게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 볼륨을 조정하세요.
사실 원래 그냥 목소리 작으신 분들도 있죠. 조금만 말을 많이 해도 목소리가 쉬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소리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이것도 별도의 영상으로 나중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물론 장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마이크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좋은 발성이 뒷받침되는 게 효과적이죠. 안 들리는 건 그렇다 해도 안 보이는 건 좀 금방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멋진 PT 자료들을 보면 아름다운 색감에 멋진 폰트를 써서 안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안습이죠. 미적 요소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데 아름답기만 한다? 그게 잘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자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청중들이 메시지를 식별할 수 있는 크기를 꼭 염두에 두세요. 문자 크기 14포인트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망한 이유 5번째. 태도가 별로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외국 바이어가 지방에 있는 한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본 거래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한 책임자가 바이어에게 거래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프레젠테이션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이어가 그 지방에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책임자가 역으로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어의 짐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공사 구분이 꽤 분명한 사람이었는지 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바이어는 그 직원의 말을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평소의 태도가 프레젠테이션의 결과와도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평소 행실이 있는데 발표만 번들어지게 한다고 설득이 잘 이루어질까요? 프레젠테이션 중에도 태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에 대한 열정이나 자신감 없음이 드러나는 모습이나 예의나 배려가 없는 태도, 청중에게 적절하지 못한 표현 등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도 청중의 호감과 호의를 잃는 여러 가지 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부분도 나중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목적 없는 프레젠테이션, 청중을 고려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 지루한 프레젠테이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태도 불량 프레젠테이션,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의 망한 프레젠테이션을 대표하는 유형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탑 5였고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프레젠테이션이 망한 이유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했던 프레젠테이션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보물 같은 지의 아웃스쿨.